이 사연은 실시간입니다. 여친이 지금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현재도 연락이 안 되고 있다. 여친과는 원래부터 알던 사이였어요.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고 5, 6년 전쯤에 짧게 사귀었던 전애인의 친구였어요. 전애인의 친구를 사귀었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막장이네. 그때 술자리에서 한번 마주치고 인스타 팔로우한 게 다였고 그 뒤로 전애인과 헤어지면서 따로 연락을 하거나 만나지도 않았어요. 제가 인스타를 잘 안 해서 팔로우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고 오랜만에 점심 사진 초밥 먹었던 걸 스토리에 올렸는데 DM이 오더라고요. 잘 지내? 오랜만이다. 우와, 잘 지내지 나는. 너 아직도 여자 만나? 아직도? 그래, 아직도 레즈다. 나 지금 솔로인데? 그래? 나도 솔로인데. 술 마시자. 바로 술 마시자고 하네요. 5, 6년 전에도 사연자분한테 좀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갑작스럽게 만나게 되었고 썸을 타게 되었습니다. 술도 먹고 입술도 먹은 것이요. 썸 타던 도중에 걸리던 게 있었어요. 여친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나 방금 고백받았는데 조금 고민해봐도 돼? 어? 누구한테 고백받았어? 남잔데 내가 남자를 좋아하는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너한테도 마음이 있어서 혼란스러워. 그럼 그 남자랑 나중에 고민을 하겠다는 거야? 응. 이기적이지만 시간을 조금 줬으면 좋겠어. 나는 한번 연애하면 그 사람만 보고 끝까지 가는 타입이라 신중하고 싶어. 나는 솔로라고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썸을 이렇게 타지는 않죠 보통. 저희가 썸을 한 달 동안 탔는데 그 기간에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저는 여친을 많이 좋아했어서 표현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여친은 말을 돌리곤 해서 저만 좋아한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다른 남자랑 저 중에 고민한다길래 너무 불안했어요. 그 남자가 없어도 이 관계가 잘 될지 안 될지 미지수인데 남자까지 등장했으니까 이 바보 언니야! 그래도 한번 마음을 주면 끝까지 가는 타입이라는 말만 믿고 버텼던 것 같아요. 그 말이 크게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컸기 때문이에요. 여친은 그 남자랑 만나는 날에도 저한테 연락을 꼬박꼬박 했어요. 밥 사진도 보내주면서 나중에 너랑 오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포기하려던 마음도 다시 붙잡게 되었죠. 어장의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2주 정도 기다리다가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려운 거예요. 도망쳐 바보 언니. 제가 거리를 두고 연락도 잘 안 하고 일부러 마음 굳히려고 인스타도 안 봤어요. 그런데 그걸 눈치챘는지 오히려 저에게 잘해주더라고요. 멀어지려고 하면 오히려 당긴다니까. 그날은 전화가 와서 몇 시간 동안 대화를 했는데요. 여친에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는 그 사람이 남자라서 좋은지 안 좋은지 헷갈리는 거야? 너가 남자를 좋아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어서 신중한 거고? 내가 생각해봤는데 성별은 상관없는 것 같아. 양성애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연애하면서 보여지는 게 많이 중요해서 고민이야. 남자친구 사귀면 편할 것 같아서. 그렇다고 널 안 좋아하는 것도 아니야. 불사랑 아니에요? 지나치게 솔직하다 근데. 날 좋아하는데 고민인 거야? 아무래도 그렇지. 난 연애하면 프로필 사진도 해놓고 싶거든. 그냥 내 사진 해놓으면 안 돼? 누가 물어보면 차라리 남자라고 해. 아, 여기서 여친의 답변이 조금 충격이네요. 넌 키가 작아서 내 친구들이랑 마주치면 좀 그럴 것 같아. 남자인 척 하기에도 부족한 키다. 이걸 만나주지 말자. 냅다 밀고 튀어요. 어디다 밀어?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을 접었어야 했는데 그래도 여친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깔창이라도 낄게 이렇게 설득했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사연자분. 여자들이 이렇게까지 해서 남자친구 사겨? 그럼 뭐라고 해요 다들? 남미세다. 여미세지 이게. 왜 이렇게까지 해서 이 여자를 만나냐고. 정신 차려. 여친은 한참 고민하다가 알겠다고. 그럼 그 남자 대신에 너를 선택할 테니까 앞으로 잘해달라고 얘기했어요. 앞으로 잘해달라고? 꼴 보기 싫네요. 저는 다 필요 없었습니다. 저를 선택해준 게 너무 고마웠어요. 하지만 연애를 시작하고도 불안한 연애가 지속됐습니다. 여친은 썸 탈 때부터 누구 만난다 굳이 얘기해주지 않았고 친구 만난다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어떤 친구냐고 물어보면 말을 조금씩 돌리길래 캐묻지 않았는데 사귀고 나서도 그럴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여친에게 말했어요. 누구랑 만나는지 얘기해줄 수 있을까? 그런데 여친이 반나절 동안 연락을 안 하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사귀면서 단 한 번도 내가 누구 만나는지 세세하게 말한 적 없어. 연애는 믿음이라고 생각해. 믿음이 아직 생기기 전이니까. 왜 믿음이 없어? 나는 다른 사람 선택 안 하고 너 선택한 사람인데? 무조건적인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이기적이네. 저는 말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반박도 잘 못하고 말싸움을 하면 항상 져서 그냥
그냥 피해버리거든요. 이번에도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알겠다고 했어요. 이 바보 언니. 그래서 제가 좀 우울해 보이니까 여친이 갑자기 카톡에 디데이를 올리는 거예요. 나 연애하는 거 이렇게라도 티내려고. 그러면 너가 안 불안하겠지? 고마워. 진짜 감동이다. 제 불안함을 알아준 게 너무 고마웠어요. 스킬을 쓴 거야. 내가 디데이 올렸으니까 불안해하지 마.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또 없어지는 거지. 그런데요, 여친이 술만 먹으면 가끔 연락 두절이 되거든요. 이날도 친구를 만나러 간다길래 알겠다고 했는데 술자리를 옮길 때마다 인증샷을 꼬박꼬박 보내줬어요. 그런데 3차 갔다고 오후 11시에 말하고 그 뒤로 연락이 딱 끊긴 거예요. 나는 불안해서 잠 못 자요. 걱정되지. 제가 불안해서 뭐야? 집에 잘 들어갈 수 있지? 뭐라 하지 않을 테니까 연락만 좀 해줘 라고 보냈는데도 읽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여친이 갑자기 디데이를 내린 거예요. 뭐야? 갑자기요? 제 카톡은 여전히 보지 않았고요. 의도적으로 연락을 안 본다는 거잖아요. 제가 놀라서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 처음에는 연결이 되더니 몇 번 더 전화를 하니까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차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마지막 예의는 갖춰서 나한테 연락은 해줘야지 라고 보내고 저도 폰을 덮어버리고 그냥 자버렸습니다. 차단당했네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다음날 일어났더니 여친에게 연락이 와 있었어요. 응? 연락이 와 있었다는데요? 나 어제 배터리가 없어서 폰이 꺼졌고 집에 들어와서 충전기 꽂고 잠들었어. 마지막 예의라니 나를 어떻게 본 거야? 이게 뭔 싸가지야? 일단은 사과를 하는 게 맞지 않아? 근데 디데이는 왜? 연락이 없어서 차인 줄 알았어. 내가 그런 예의도 없는 사람 같아 보였어? 그건 아니었는데 미안해. 다 이해하고 받아주고 착한 호구 이런 포지션이 멋있다고 착각들 많이 하시는데요. 내가 상처받잖아요. 나를 아프게 하고 이렇게 연애하면 안 돼요. 결국 그날 마음고생은 다 하고 제가 사과하고 여친을 풀어줬어요. 여친은 기분이 나쁘다며 하루 동안 연락을 안 하겠다 했고 또 여친을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되지 않아 여친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나 친구 중에 남자인 친구가 있는데 너랑 사귀기 전부터 여행 약속을 잡았어서 갔다 와도 돼? 야 진짜 미쳤네. 누울자리 보고 발 뻗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받아주겠지 하고 얘기하는 거야. 남자랑 단둘이 여행을 가겠다고? 얘 게이야. 그래도 안 돼? 여자보다 안전한데? 알겠어 갔다 와. 고마워. 꼬박꼬박 연락할게. 게이일 수도 있지. 근데 게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면 여친을 위해서라도 선을 그어야죠. 제가 뭐 레즈라고 해서 남사친이랑 단둘이 여행을 가겠습니까? 그 남사친한테도 못할 짓이고 나한테도 못할 짓이고 여친한테도 못할 짓이고 남사친의 여친도 개빡치겠지. 아무리 이렇게 안전한 나라도. 너무 불안했지만 제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다녀오라고 했는데 그날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리고 여친이 여행 가게 된 날 아침부터 들떠 있어서 재밌게 다녀오라고 했죠. 그랬더니 여친이 저에게 송금 요청을 하는 거예요. 뭔 소리야? 큰 금액은 아니었고 5만원 정도였습니다. 잘못 눌렀어? 웬 송금 요청? 다른 친구들은 놀러가면 남친이 용돈 주길래 기분만 내보려고 보내기만 한 거야. 진짜 돈 달라는 건 아니야. 야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언니 돈 주면 진짜 바보 똥방구 언니야. 5만원 송금 잘 다녀와. 헉 진짜? 기분만 내려고 했는데 고마워. 바보 똥방구 언니. 그래도 제 의지로 한 거고 남사친이랑 여행 가는 게 신경이 많이 쓰였어서 이렇게라도 좋은 여친이 되고 싶었어요. 여친은 여행길 내내 저에게 연락했어요. 하늘 사진 하늘 예쁘다. 그리고 밥 먹을 때마다 저에게 밥 사진을 보내면서 다음에 너랑 여기 여행 오고 싶어. 너랑 왔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주길래 기분이 많이 나아졌어요. 불안함은 여전했지만요. 입만 이렇게 존나게 터는구만. 여친이 바베큐와 함께 술을 먹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불꽃놀이도 한다고 했고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실수를 저질렀어요. 불꽃놀이까지 하면 너무 데이트 같지 않아? 아 재밌게 놀고 있는데 초치면 어떡해. 불꽃놀이 하는 걸로 뭐라 하는 건 좀 심하지 않아? 미안해. 연락 꼬박꼬박 해줘. 생각해볼게. 너무하다. 아무래도 여친이 기분이 나빴나봐요. 저는 연애하면서 불안했던 적도 없고 제대로 된 연애는 여친이 처음이었어서 모든 게 서툴러요. 그래서 제가 사과를 했는데도 여친이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나봐요. 그러다 8시 정도에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지금 기준 11시 반이거든요. 3시간 30분 두절 상태인 거네요. 남사친이랑 단둘이 여행을 갔는데 3시간 반 두절됐다. 마지막으로 온 메시지는 난 너무 취했다? 얘가 업어줬어. 이렇게 온 메시지였고 그 뒤로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마지막 메시지가 더 최악이야. 취했다. 얘가 업어줬다. 제정신인가요? 서로 먹고 있네. 100% 게이로 둔갑한 남사친 아니 남자친구 같아. 사연은 사귀
사귀게 된 과정과 지금 연애가 힘들어서 보내려고 메모장에 혼자 써두고 있었는데 이렇게 연락까지 두절이 되어버려서 여러모로 조언이 필요합니다. 여친은 저에게 결론적으로 나는 남자를 사귄 적이 없으니까 레즈야. 네가 남자 문제로 집착하는 건 잘못됐어. 이렇게 말한 전적이 있습니다. 그 말에 동의를 하긴 해요. 저도 애인이 집착하는 걸 싫어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사귀게 된 배경과 사귄 이후에도 충분히 불안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여친은 믿음이 없는 제 문제라며 오히려 탓합니다. 아니 믿음이 혼자 저절로 뿅 하고 생기냐고요. 어떻게 조리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연락이 두절이 돼서 걱정되는데 연락을 보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전화기가 또 꺼져 있습니다. 진짜 너무 못됐다. 이거는 헤어져야 됩니다. 연락이 다시 온다고 해서 사연자분이 또 받아주고 넘어가면 안 돼. 그거는 사연자분이 스스로에게도 잘못하는 거야. 이별 통보를 해버리는 게 낫지 않아요? 헤어질 생각이 있으세요? 일단 연락이 돼야 뭘 할 수 있는데 유유. 연락이 되면은 헤어질 생각이 있어요? 네. 헤어질 생각은 있으시다. 어떻게 연락을 하게 하냐? 너무 장문으로 써서 보내면 전체 보기를 눌러야 되니까 유튜브 썸네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어그로를 끄는 방법 없을까요? 헤어져 이렇게만 보내. 그러면 다음날 또 연락 와서 조랄한다니까요? 송금하기 글로만 어그로 어때요? 송금 봉투를 보내면서 힘들어서 너랑 연애 못하겠다. 헤어지자. 이 돈은 내가 주는 마지막 예의다. 5분 안에 안 받으면 취소할게. 이렇게 보내는 거지. 근데 너무 짜친다잉. 짜치는 건 맞아. 돈 주기 싫어. 1원 보내면 되지. 짜치게 가자 그냥. 송금 봉투에 100원을 넣어서 보내요. 100 보냈어. 100 맞잖아. 5분 안에 안 받으면 취소할게. 우리 그만하자. 내 마지막 예의야. 자, 우리 사연자분 끝까지 호구였잖아요. 그러면 이 호구 새끼 하면서 100% 받는다. 그러면 볼까요? 보지 않을까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미 사연자분이 다 받아주고 바보 같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일관성 있게 쌍놈하겠죠. 5만 원도 요청한 사람인데 무조건 봐요. 100이면은 눈 돌아간다. 5분 기다려보겠습니다. 이래도 연락이 안 온다면 그냥 차단받고 헤어지죠. 송금봉투 보내고 100 보냈어. 와, 이거 안 볼 것 같은데? 일단 안 볼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느낌이. 예. 답장이 왔대요. 잠깐만, 답장 왔대. 답장 바로 읽었습니다. 4시간 동안 연락이 두절되고 2분 만에 읽었어. 2분 만에 답장이 왔어요. 야, 미친 것 같아. 엥, 무슨 100만 원이야? 뭔 소리야. 나 술 먹어서 정신이 없었다. 송금봉투를 받았다. 엥? 다시 돌려주려고 받은 거래. 야, 이 정도면 핸드폰을 하고 있었네 얘. 무슨 100만 원이야 하면서 냈다 받네. 100만 원인 줄 알고 헐레벌떡 받았어. 놀리냐고. 사람을 뭘로 보니. 짜친다고 걱정할 게 없었네요. 저쪽이 100배 정도 더 짜침. 진짜 개짜친다. 사연자분 이거 정 털렸죠? 우리 순딩이 욕한다. 순둥이 각성했다. 속 시원해. 여기구먼. 팝콘 각이잖아. 집착 좀 작작하라고. 취해서 연락 안 돼요. 근데 사연자분이 신이라고 했어. 잘했다. 사연자분 진짜 잘했다. 구구절절 욕할 필요도 없고 딱 저 2글자 말하고 차단 박았대요. 언니가 이겼어. 사실 송금봉투는 개 짜칠 수 있음.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저 2글자로 사연자분이 완벽하게 마무리했음. 하루 종일 슬펐는데 오히려 지금 기분이 낫네요. 그래요. 저런 쓰레기는 빨리 갖다 치워요. 오히려 이렇게 관계가 끝나고 사연자분도 저 사람의 추악한 면을 다 알았으니까 오히려 후련할 거고요. 더 빠르게 나을 겁니다. 오늘의 최고 짜침 돌려주려고 받은 건디? 송님, 인스타 차단을 까먹고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남친 사진을 올리네요. 놀러간 사진도 올리더군요. 남친이 맞나봐요. 차단했습니다. 카톡으로 욕 한 번 더 할까 하여 차단 잠깐 풀었는데 디데이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원래는 하트로 되어 있었는데 남자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병신.